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택배 전달. 하지만 평범했던 회사원의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이 만나서 전 세계 택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간편하고 안전한 무인 택배 시대를 열고 있는 나예룡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는요, 아이디어 하나로 택배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낸 벤처 창업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젊은 기업가 나예룡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손수레입니다. 흔히 뭐 손수레 하면 무슨 짐을 이제 실어 나를 때 쓰는 건데 우리 나 대표님과 손수레는 잘 연관이 안 되는데. 네. 2013년 초였을 거예요. 제가 그 일본 동경에 출장을 갔다가 굉장히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그 리어카를 끌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막 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뭘까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게 야마토 택배라는 일본 제1의 택배회사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택배를 배송할 때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기거나 뭐 이런 그렇죠. 문화들이 있는데 네. 예.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배송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손수레를 그래요? 끌고 그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택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심각한 문제구나. 아직도 옛날 방식의 어떤 뭐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만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마치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인 택배함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에 보면은 사물함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택배함으로 뭐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개발하신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기존의 방식들이 사실 무인 택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전에 있던 뭐 유원지나 이런 데 있던 지하철역에 있던 물품 보관함. 그렇죠. 그렇죠. 자기 물품 가방이나.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대로 갖다. 기기는 그대로 갖다 쓰면서 전에 물품 보관함은 내가 넣고 내가 찾으면 보관함인데 네. 네. 그걸 무인 택배함으로 바꿔버린 거죠. 택배 기사가 넣고 받을 사람이 찾으면 되겠다. 내가 찾아가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도 그렇고 이런 무인 택배함 보급 노력을 거의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급에 실패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제 유지 관리의 문제로.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가 열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택배를 전달하는 택배 기사는 네. 그 저희 있는 그 보관함 각 칸에 달려 있는 키패드에 그 받을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예, 입력을 하면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아까 그 휴대폰 번호를 그 누른 받을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비밀번호가 이제 자동 생성이 돼서 맞습니다. 오는 거군요. 그리고 보관 정보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번 칸에 어디에 있는 이번 칸에 물건이 보관돼 있고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기존에는 이제 택배 기사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잠고 그걸 문자로 보내주고 이런데 오류가 많이 생기죠. 네네. 근데 저희는 그게 모두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 6, 7, 8호선 네. 152개 전체 역에 저희 시스템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문을 하면 바로 배송지를 네. 뭐 공동역이든 네. 어디든 뭐 우리 택배함으로 지정을 하면 그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게 궁금했어요. 대기업 기획실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예. 이렇게 창업까지 나서기란 결코 쉽지 않고 그만큼 큰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계기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최후에 제가 물어봤던 제 스스로한테 이게 내 일생을 걸 만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가 했을 때 번번이 저는 확신을 갖지 못했고요. 네. 근데 일본 출장 가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리는 거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에서
그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시장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게 성공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오히려 갈등이 덜해요. 왜냐하면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앞선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게 채택이 되려고 이제 뭐 찾아가서 뭐 관공서든 대기업이든 찾아가면 담당자들 다 좋아합니다. 이거 혁신적인 제품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를 물어봐요. 뭐요? 어디 설치돼 있죠? 네. 그럼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새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새 제품이라니까요. 네. 그래도 어디 설치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어느 기관을 가도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안 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이게 큰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면 그냥 그 그냥. 레퓨테이션을 믿고 그냥 선택을 해요. 네. 근데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이 만들면 꼭 레퍼런스를 갖고 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가장 큰 빅커들 이걸 어떻게 넘느냐가 이제 문제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 말에 ITU 정권회의라는 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있었죠. 네. 국제회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행사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3주 동안 이제 열리는데 뭐 전 세계 IT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 그분들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하자. 네. 첨단적으로 물건 보관하고 3주 동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국제적인 레퍼런스를 하나 쌓는 네, 그 네.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네. 그걸 기점으로 이제 서울의 지하철 뭐 이렇게 저희가 점점 확대하면서 이제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일본이나 해외 시장 가도 공공적으로 이미 설치가 된 레퍼런스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채택을 받는. 예.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나라한테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일본이 떠오르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일본 시장을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공략을 준비하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택배 하나를 보내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500원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은 택배 하나 보내는데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비싸다. 우리나라의 3배. 뭐 우리나라만큼 온라인 쇼핑 많이 쓰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2013년 초에 개발 시작할 때부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본 시장 가면서 또 그들의 생리에 맞는 그들의 문화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왔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일본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저희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예. 뭐 유럽이나 유럽 예. 쪽에 뭐 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이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될 거라면서요. 때마침 지난 그 6월 2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국빈 방문 프랑스 하셨을 때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그 계기로 뭐 한불 비즈니스 이제 파트너십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협업을 해왔던 글로벌 이쪽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인 뭐 D모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랑 이제 그 1,650만 불 규모의 3년 동안의 그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시장 또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님 보니까는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바쁘실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개발 초기부터 이거는 글로벌 아이템으로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무인 택배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세계의 어떤 표준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게 저희 꿈입니다. 자,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